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렌즈 삽입술을 35만원에 해드렸다는 어그로를 끄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결막하고 각막 사이에 렌즈를 삽입했다는 거거든요. 하드렌즈를 삽입했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렌즈 삽입, 각막을 뚫고 들어가서 렌즈를 삽입하는 그 수술을 말하는 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렇게 각막을 뚫고 들어가서 렌즈를 삽입할 이유가 있는가, 결막과 각막 사이에 하드렌즈를 삽입하는 것도 삽입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프트 렌즈는 근시가 좀 진행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지만 하드 렌즈는 지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드 렌즈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이죠. 렌즈 삽입 수술을 했을 때 축구하다가 공을 맞으면 괜찮나, 그 안에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죠. 안전도 측면에서 그렇게 렌즈 삽입술이 탁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자각 증상이 있는 각막과 결막 사이에 하드렌즈를 끼웠을 때 눈이 꺼끌거린다든지 결막염이 있다든지 각막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렌즈 착용을 삼가했다가 괜찮아졌을 때도 렌즈를 낄 수 있는 거죠. 그날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하드렌즈가 각막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드렌즈는 이런 케이스에 옵니다. 오픈을 해보면요, 이렇게 들어있죠. 하드렌즈에서 중요한 것은 베이스 커브입니다. 곡률을 말하는 거죠. 곡선 비율인 거죠.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죠. 곡선이 가파르냐 아니면 평평하냐, 그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하드렌즈는 소리 들리시죠? 딱딱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곡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소프트 렌즈처럼 말랑말랑하다면 곡률이 크게 의미가 없겠죠. 각막의 곡률에 따라서 그냥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해서 각막이 남자고 렌즈가 여자라고 한다면 소프트 렌즈는 별로 자기 주관이 없는 여자예요. 남자친구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하드렌즈는 개성이 뚜렷한 여자인 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합이 잘 맞아야 돼요. 생각하는 바가 아주 비슷해야지 트러블이 없이 오래 사귀고 결혼까지 할 수 있지, 여성이 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렌즈의 개성이 조금만 안 맞아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직경, 이것도 관련이 되죠. 동공이 유독 큰 사람은 하드렌즈의 직경이 좀 커야 됩니다. 이 경우는 동공 크기가 평균이었기 때문에 9.6mm, 아주 작죠. 보통 소프트 렌즈는 14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9.6mm죠. 렌즈의 중심 부분으로 보통 빛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초점이 잡아지는데, 이 렌즈의 주변부로도 빛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차가 발생한다. 수차라는 것은 초점이 정확하게 맺히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죠. 동공이 큰 사람은 약간 큰 하드렌즈 10mm라든지 이런 정도, 0.4mm 차이지만 그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걸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곡률을 잘 맞추는 것, 이 합을 잘 맞추는 것, 이게 관건이다. 눈이 이렇게 있어요. 안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각막이죠. 하드렌즈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각막이 이런 사람이 있겠죠. 이런 경우는 하드렌즈도 이렇게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약간 곡률이 커야 되겠죠. 베이스 커브가 작을 때, 예를 들어서 7.95보다는 7.90이 베이스 커브가 작죠. 작을 때 스티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급격한, 가파른 이런 뜻이죠. 산이 스티프하다, 그 말은 산이 경사가 많이 져 있다 이런 뜻이죠. 급격한, 샤프 이런 뜻도 됩니다. 한글로는 시옷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옷은 급격하게 경사가 져 있지 않습니까? 음악에서도 샵은 반음 올림이잖아요. 반 내림은 뭐죠? 플랫이죠. 플랫은 평평한 이런 뜻이죠. 플랫 할 때 P, 평평하죠. 이렇게,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좀 더 샤프하게, 좀 더 스티프하게, 이 말은 이 사람의 각막이 이렇게 앞으로 곡률이 크다 이 말입니다. 베이스 커브를 그거에 맞게 좀 작게 7.90을 한다. 그럼 좀 더 작게 해야 된다. 그러면 7.85 정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8.05, 8.10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베이스 커브가 커질수록 플랫해지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이게 이쪽 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안에는 막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때는 중력이 이쪽 방향이죠. 이쪽에 들어가면 시선을 이쪽으로 내려 뜨면서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로 옵니다. 코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위로 가면은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직접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코 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내려고 해도 잘 안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막 돌아가지 않겠냐 하는데 잘 맞춰져 있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둥근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서 이렇게 각막 부분이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빼느냐 하면 이런 걸로 뺍니다. 거울을 보시고 눌러가지고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R이 써져 있죠. 여기에는 L이 써져 있습니다. 이 R에 이렇게 넣고요. 오른쪽 왼쪽이 바뀌면 안 되겠죠. 곡률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왼쪽을 여기 왼쪽에다가 끼웁니다. 보존액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숙달이 되면 이렇게 눈꼬리를 잡아당기면서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존액 세척도 되고 헹굼도 되고 뭐 다 됩니다. 물론 헹구는 거는 식염수 같은 걸로 하는 게 더 낫죠. 하지만 그런 걸 일일이 챙길 수 없을 때는 그냥 이거 하나로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남학생을 하드렌즈를 해줬는데요.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힘들다라고 왔었어요. 왼쪽이 스티프해서 한 단계 플랫하게 교체를 해드렸죠. 도수를 한 단계 높이면서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쓰고 있죠. 눈 보시면 렌즈가 내려오는 속도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오른쪽 왼쪽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인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느끼기에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해결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여학생도 오늘 착용을 해보는데 이쪽이나 이쪽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불편하다 아니면 둘 다 괜찮다 그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교체를 한번 해드리면서 눈이 잘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리죠. 하드렌즈 연착륙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베이스 커브를 정확하게 일단 한번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렌즈 삽입술 비슷한 렌즈 삽입이 된 겁니다. 아주 편하게 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드렌즈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